자, 이번엔 상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함수의 그래프는 자기 손으로 직접 그려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직접 그려본 사람하고 그려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은 계속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y는 sin x의 그래프부터 지금 그래프는 많이 봤을 텐데 그래프를 자기 손으로 직접 그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in x의 그래프부터 그릴 텐데 먼저 박스를 만드셔야 돼요. 박스라는 게 뭐냐? sin x하고 cosine x 이거는 치역이 즉 y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를 그리는 방법은 먼저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y는 1을 적당히 그리시고 y는 마이너스 1도 그리세요. 1하고 마이너스 1을 표시하시고 일단 한 주기를 그리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sin x, cosine x의 주기는 2파이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x는 2파이를 그리고 이거를 4등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가운데에 파이를 그리고 또 정 가운데를 쪼개서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를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적당히 대입을 해볼게요. sin 0은 0이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sin 2분의 파이가 1이고 sin 파이 0으로 다시 내려오고 sin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 sin 2파이 0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걸 적당히 곡선으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연장해서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그래프를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y는 sin x의 그림을 그렸고 이번에는 y는 2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는 2 sin 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2 sin x의 y값에 여기에 sin x가 y였다면 지금의 y는 아까의 sin x의 2배를 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를 y는 2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를 그려줘야 되겠죠. 최대 최소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변하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하면 0이고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그때 sin 값은 1이었는데 이제 2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2가 됩니다. 다시 파이에서는 0이니까 0이고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sin 값이 마이너스 1의 2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파이에서는 다시 0이 되겠죠. 이걸 곡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진폭이 이렇게 2배 돼서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일단 한 주기를 그리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박스를 그린다는 거. 박스를 그리는 이유는 그래프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요. 자, 다시 세 번째는 y는 sin 2x의 그림을 그릴 예정이에요. 자, 지금은 일단 값을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sin 0은 0 그대로죠. 0,0을 지날 거고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sin 파이가 돼요. 왜냐면은 x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배가 되니까 sin 2가 약분되고 sin 파이 그때는 0이 되죠. 그럼 얼마를 대입해야 1이 될까요?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이때는 2배 돼서 sin 2분의 파이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4분의 파이에서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4분의 3파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sin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로 내려올 거고 파이를 대입하면은 2파이의 sin 값이 되니까 0으로 다시 올라오겠죠. 이 부분을 곡선으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진동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y는 sin 2x의 그래프죠. 자, 지금 그림을 비교해 보면 각의 어떤 상수가 곱해지게 되면은 지금 그래프의 진동이 촘촘하게 그려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의 계수가 결정 짓는 거는 뭘 결정하는 거냐면 주기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자, sin 2x의 주기는 지금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성질을.
말로 한번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정역이라고 나오죠. 지금 y는 sin x를 기준으로 정역, 치역, 최대, 최소, 주기, 대칭성들을 정리할 예정인데, 정역은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죠. 그러니까 정역에는 모든 실수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다시 치역은 y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여기 지금 파란 그림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값은 플러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갖죠. 그러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변화돼요.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로 정리해주면 되고, 최대값은 물론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주기는 2파이, 즉 360도가 한 주기를 갖죠. 주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반복되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 반복되는 거의 최소 단위, 그것이 2파입니다. 대칭성, 파란 그림은 계속 연장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러면 여기 2파이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2파이에 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죠. 이 파란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여기에 대응돼서 그래프가 원점 대칭으로 1대1 대응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죠. 원점 대칭을 갖고 있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기함수라 하고, 그러니까 함수를 이해하면 sin x는 기함수의 sin 방정식, 즉 x의 부호를 바꾸면 전체 부호가 바뀌면서 각의 부호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함수라는 얘기는 독립변수의 부호를 바꾸면 전체 부호가 바뀐 거하고 값이 같다. 이런 함수 방정식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최대 최소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먼저 그려줍니다. y는 1, y는 마이너스 1부터 그리고요. 역시 한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 2파이를 4등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그러면 이 한 칸의 범위가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코사인은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이 얼마죠? 얘는 1로 알고 있죠. 그래서 0,1에다 점을 찍어야 되고,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으로 알고 있죠. 파이가 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3파이에서 다시 0이 되고, 코사인 2파이가 되면 다시 1로 돌아올 겁니다. 이걸 곡선으로 연결해 보면 이런 형태의 한 주기의 그림이 그려지고 계속 이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y는 코사인 2x의 그림은 역시 아까 sin 2sin x의 그림하고 똑같이 최대 최소를 플러스 마이너스 2로 가질 테니까 y는 2하고 y는 마이너스 2를 그린 다음에 아까의 y값을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는 2가 되고 0일 때는 그대로 0이고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고 2분의 3파이에선 0, 2파이에선 다시 2로 올라오죠. 곡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의 진폭이 증가한 그림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 녹색 그림이 y는 2 코사인 x의 그림, 빨간 그래프가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죠. 다시 세 번째는 y는 코사인 2x의 그림, 그러니까 각의 2배가 된 거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그대로 코사인 0이니까 2를 갖겠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는 2분의 파이에서는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로 내려오고, 그러면 이 사이에 0이 되는 값은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되겠어요? 4분의 파이를 대입함으로써 2배 돼서 코사인 2분의 파이로 계산이 될 거고,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실제 4분의 파이에서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림을 이어보면 이런 점들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곡선으로 연결해보면 이렇게 촘촘한 그림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정역, 모든 실수를 갖죠. 모든 실수에서 코사인은 정의가 됩니다. 치역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y가 변할 테고, 최대 최소 1과 마이너스 1, 사인하고 똑같죠. 주기도 2파입니다. 원점 대칭이 아니라 지금은 대칭성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y축 대칭 함수예요. y축 대칭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그러냐? 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의 대칭 함수 방정식은 각의 범위, 즉 독립변수의 부호를 바꾸어도 원래 거하고 같은 값을 갖죠.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x의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마지막 탄젠트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탄젠트 x. 탄젠트 x는 정의되지 않는 값이 있어요. x가 어떨 때 정의되지 않죠? y축에 걸리는 값. 즉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즉 2분의 홀수파이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로 나타내야 되냐면 점근선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탄젠트의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여기서는 박스가 아니라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2분의 홀수파이, y축에 가장 가까운 점근선이 2분의 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데 점근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y축에 걸린 값이 2분의 3파이죠.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는 파이의 간격을 갖고 있으니까 좀 넓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고 음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또 점근선이겠죠. 탄젠트 0은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서 1의 값을 갖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질수록 탄젠트 값은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즉 x는 2분의 파이에 점근하면서 무한히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왼쪽에선 음의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그럼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x절편은 파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여기에 x절편은 2파이로. 자, 여기는 2배 돼도 점근선은 변함없습니다. 단지 각의 2배가 되면은 주기에 영향을 주니까 그때는 점근선이 변화되겠죠. 그런 변화되는 점근선에 대한 내용은 이 아래에서 정리를 할 거고, 일단 탄젠트 x에서의 정의역은 y축에 걸리는 각에서 정의가 안 되죠. 그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2분의 파이라는 건 0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라는 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봐도 되죠. 여기 2분의 5파이는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정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간 것이 y축에 걸리는 각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정의역에서 제외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아니다.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게 뭐라고요? y축에 걸리는 각이라고요. 거기서는 정의 안 된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죠. 자, 그 다음 치역은 y의 범위를 말하고 y값은 모든 실수를 갖죠.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 최대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기는 여기서 바라보듯이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가 하나의 주기라고 볼 수 있죠. 이 간격이 얼마죠? 파이죠. 그래서 주기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하고 달리 그 반으로 정의됩니다. 탄젠트 x의 곡선도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죠. 역시 기함수고, 함수 방정식은 그래서 각의 부호를 바꾸면 원래 함수의 함수값하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다 라는 함수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상하함수가 y는 sin x, y는 2 sin x, y는 3 cosine x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수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때 sin 전체에 곱해진 a랑 그 sin 전체에 더해진 상수는 뭐에 영향을 줍니까?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죠. 여기 따로 더해진 상수값 b는 뭐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단독적으로는 파동의 중심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듯이 기본적인 그림 y는 sin x, y는 cosine x 이런 것들은 파동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는 따로 더해진 상수값이 없어요. 따로 더해진 상수값이 굳이 쓴다면 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y는 0이 파동의 중심을 말하고 있다고요. 즉 x축이 파동의 중심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여기 0 아닌 값이 더해지게 된다면 그때는 파동의 중심이 뭐로 바뀐다고요? y는 b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요 A값하고 B가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현재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럴 땐 이 사인은 최대 최소값이 절대값이 1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의 절대값, A의 절대값에다가 더하기 B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가장 정확한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문자로 나타났으니까. 다음 코사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최대값은 A의 절대값 더하기 B. 그러나 탄젠트 함수는 최대 최소가 정의되지 않았죠. 역시 이렇게 변화돼도 최대 최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최소값은 그럼 A의 절대값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A의 절대값 더하기 B로 쓰면 될 테고, 코사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요. 탄젠트는 최소값 역시 정의되지 않고요. 주기는, 자, 아까 각이 2배 되면서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본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각의 개수가 바로 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의 개수가 1일 때는 사인 코사인의 주기가 2파였죠. 근데 2로 변했더니 반으로 줄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즉 기본 주기 2파이를 각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눈 거로 주기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사인 2x에서 주기가 파이로 바뀐 거는 기본 주기 2파이를 2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개수가 마이너스 음수를 갖는다 하더라도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오메가분의 2파이로 쓴다면 그게 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기는 보통 양수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 표시를 한 거예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의 절대값분의 2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사인 코사인의 주기의 반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각의 개수 오메가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메가분의 기본 주기가 파이가 아니라 2파이가 아니라 파이였죠. 그래서 절대값 오메가분의 파이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삼각함수가 삼각형에 응용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크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니까 일단 철저하게 외워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유도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삼각형에는 6가지 요소가 있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삼각형에 6요소라고 있어요. 자, 삼각형 하나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 꼭점을 A, B, C라고 할 때 변이 3개 있고 꼭지각이 3개 있죠. 그러니까 변 3개하고 꼭지각 3개를 6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삼각형 문제에는 그 6개의 요소 중에 반만 주어져요. 즉 3가지 요소만 주고 나머지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3변의 길이는 꼭지각에 대해서 소문자로 쓰는 겁니다. A, 꼭지각 B에 대한 대변 B, 꼭지각 C에 대한 대변은 작은 c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들의 관계가 삼각함수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지는지 한번 사인 법칙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인 법칙. 여기 원하고 그림 그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 꼭지각을 A, B, C라고 하고요. 각 변을 꼭지각에 대응되는 변들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처음에 sin A분의 A라는 게 나오는데 저게 뭐로 결정될까? 자, 일단 이 외접원의 중심을 O라 하고 O에서 꼭지각 C에다가 선분을 맺으면 이 선분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그걸 대문자 R로 표현합시다. 자, 여기서 이 꼭지각 A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외접원의 코 BC에 대한 원주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A가 적당히 이동해도 꼭지각 A는 요 크기는 여기의 크기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이론이에요. 그러면 A를 어디까지 이동하느냐면요, B하고 O를 연결해서 코하고 만나는 이 점을 A'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C하고 연결해요. 그러면 요 각은 원래 삼각형의 꼭지각 A하고 같은 값일 거예요. 그런데 BA'은 지름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A'BC는 이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으로 변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지름의 길이는 2R로 표현이 되겠네요. 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B뼈는 2R이 되고요. 요 A라는 거는 꼭지각 A'에 대한 높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sin a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빗변분의 높이 a로 말이죠. 그럼 여기서 sin a하고 er을 자리 바꿈을 하면 er분의 sin a분의 변 a는 er이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원래 삼각형 ABC에서 B를 적당히 이동해서 A에서 오리진하게 이렇게 여기에 B'을 잡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때는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정리해보면 sin B분의 B도 ER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유추할 수 있죠. sin C분의 C도 ER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모에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변 B하고 같다고 쓸 수 있고, 이어서 sin C분의 변 C하고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뭐로 같다고요? 외접원의 지름 ER과 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앞에 이 세 개의 등식은 비례식하고도 같죠. 그러니까 여기 분수로 세 개가 다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분자의 B, 변의 B는 꼭지각의 sin의 B하고도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문제를 풀 때 sin 법칙을 적용하다 보면은 그 꼭지각 A, B, C에 대한 sin 값의 B를 변으로 대치시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이 공식으로부터 우리는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하고 ER을 비교해서 양변의 sin의 A를 곱하면은 변 A는 ER sin A가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변 B는 ER sin B가 될 거고, C의 길이는 ER sin C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sin A, sin B, sin C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 식에서 양변을 다 ER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sin A는 ER분의 변 A고, sin B는 ER분의 B, sin C는 ER분의 C.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첫 번째 공식을 완전히 외워놓고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들도 완벽히 써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또 어느 한 각이 주어진 경우, 그 한 변과 한 각에 대해서 나머지 두 변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고요. 각을 먼저 표시합시다. 여기 세타,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 빗변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밑변과 높이를 A와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빗변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여기는 밑변이라고 그러죠. 밑변은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A 코사인 세타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세타에 대해서 높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한 게 사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높이는 A 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똑같이 여기가 세타. 이번에는 이 직각삼각형에 세타하고 변 하나가 밑변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나머지 두 변, 높이하고 빗변을 표현하는 방법. 지금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죠. 따라서 높이는 A 탄젠트 세타로 써주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변분의 높이 A분의 A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세타잖아요. A 약분하면 탄젠트 세타만 남는 거 맞잖아요. 다음 빗변. 밑변분의 빗변은 코사인의 역수겠죠.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는 A 코사인의 역수가 시칸트죠. A 시칸트 세타로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세타에 대해서 높이가 이번엔 주어졌어요. 이때 밑변과 빗변을 표현하는 방법. 자, 높이분의 밑변은 탄젠트의 역수, 즉 코탄젠트죠. 그러니까 높이가 주어진 경우 밑변의 길이는 A 코탄젠트 세타로 쓰면 되고요. 높이분의 빗변은 사인의 역수죠. 사인의 역수가 코시칸트 세타죠. 그래서 빗변은 A 코시칸트 세타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해서 꼭 아주 확실하게 익혀야 됩니다. 나중에 이과 수학에서 도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부실해서 문제를 힘들게 푸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건 아주 기본이니까 일단 이거를 잘 익혀 두셔야 되고요. 자,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갈게요. 자,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 제일 쉬운 방법은 좌표평면에서 삼각형 ABC를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할 듯 싶어서
좌표 평면을 이용한 코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XY 평면을 그리겠습니다. 삼각형 ABC를 A를 원점으로 두고요. B, C, B는 X축 위의 점으로 C는 일사분면에 뒀어요. C에서 X축의 수선을 긋습니다. 그 발을 H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작은 ABC로 표현을 할게요. 자, 좌표는 A는 0,0이고 B는 C,0이 되겠네요. C의 좌표가 문제인데 지금 C에서 X축에다 수선을 그음으로써 삼각형 ABC가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왼쪽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C의 좌표를 표현하면 X좌표는 요 길이가 X좌표고 Y좌표는 CH가 Y좌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X좌표 AH는 삼각형 CAH에서 빗변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밑변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운 대로 B 코사인 꼭지각은 A죠. CH의 길이는 왼쪽 삼각형의 빗변 B를 이용해서 A에 대한 높이니까 B sin A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빗변의 제곱 A 제곱은 BH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CH의 제곱이죠. BH의 길이는 AB의 길이에서 AH의 길이, 즉 B의 X좌표에서 C의 X좌표를 뺀 거죠. 그러니까 C 빼기 B 코사인 A의 바로 제곱 더하기 CH는 단순히 C의 Y좌표의 제곱입니다. B sin A의 제곱이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정리해봅니다. C 제곱 빼기 EBC 코사인 A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제곱 A.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은 바로 풀면 B제곱 사인 제곱 A죠. 요 뒤에 두 개의 항은 B제곱으로 묶으면 괄호 열고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A 제곱관계에 의해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니까 이건 B제곱만 남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B제곱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C제곱 빼기 EBC 코사인 A로 결정됩니다. 무엇이? A제곱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의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EBC 코사인 A죠. 자, 저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삼각형 ABC를 여기서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A가 여기 있는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나머지 두 변과 그 끼인 값, 즉 AB하고 AC의 길이와 그 끼인 값 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로? 제곱의 관계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변과 그 끼인 값이 주어질 때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제곱으로서 A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에서 빼기 두 배의 나머지 두 변의 곱에서 끼인 값의 코사인 값을 곱해서 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B제곱, C제곱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제곱은 어떻게 쓰면 돼요? 나머지 두 변이 A하고 C죠. C제곱 더하기 A제곱 쓰고요. 빼기 2 곱하기 그 두 변의 곱을 해주고 코사인 C하고 A가 끼고 있는 각이 B죠. 이렇게. 그럼 C제곱은 나머지 두 변이 A와 B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로 써주면 되고요. 이들을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에 대해서 정리하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얘는요. 이 B를 끼고 있는 두 변이 A하고 C죠.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마지막 코사인 C는 C를 끼고 있는 변이 AB니까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정리되겠네요. 자, 굉장히 많이 써먹어야 될 공식이니까 철저히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사인 코사인 법칙을 배웠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하나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삼각형 ABC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그리고 변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높이를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삼각형 ABC에서 이 높이를 H라고 둔다면 H는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각을 기준으로 H는 높이에 해당되니까 H는 B sin A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를 써보면 2분의 1 밑변은 C고요. 높이는 B sin A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삼각형의 일반적인 넓이는 먼저 2분의 1 곱하고 두 변 곱한 다음에 두 변의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S는 2분의 1 BC sin A. 그러면 sin B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B를 끼고 있는 변이 A와 C죠. 2분의 1 CA sin B 2분의 1 sin C를 끼고 있는 변이 A하고 B니까 AB sin C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네요. 두 번째 칸의 넓이는 그러면 또 뭘 이용하는 걸까요? sin A는 아까 sin 법칙에서 이거 기억나죠? 외접원의 지름분의 A라고요. 그러면 이거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BC sin A 대신에 2R분의 A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4R분의 3변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네요. 여기다가 2R분의 B로 대입해서 정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요거는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저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다음,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 내접원이 있는데 내접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그때마다 변의 반지름을 연결하면 다 직각으로 만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내접원의 중심과 연결해서 꼭지각과 내접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3개로 분할했어요. 그때 이 각각의 변은 밑변이 되고 높이는 R로 공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넓이는 2분의 R로 묶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로 묶은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써도 되겠죠? 이걸 마지막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R로 묶고 3변의 길이의 합. 역시 요거 3개도 잘 외워두셔야 되죠. 사각형의 넓이로 넘어가면 평행사변의 넓이. 여기 평행사변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밑변에다 수선을 그어요. 여기를 A라고 두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AB라고 둡시다.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 H는 빗변이 A로 주어지고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A sin 세타로 쓸 수 있죠. 그럼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AB sin 세타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곱에다가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고 대각선을 연결하세요. 대각선끼리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둡시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대각선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럼 바깥쪽에 평행사변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겠죠? 이 대각선의 길이를 A하고 B라고 주어져 있을 때 결국은 이 변이 A가 되고 이 변이 B가 되는데 이 바깥쪽에 그려진 평행사변의 넓이의 반이 원래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각각의 4개의 평행사변의 대각선은 그 평행사변들을 2등분을 할 테니까 말이죠. 자, 결국은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두 대각선의 곱에다가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사인을 곱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함수가 삼각형에 응용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